법주가 저 뭐지 청국장 분말 마니아가 됐는데 한번 뜯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미숫가루 같이 생겼죠 여러분? 미숫가루처럼 생각을 하셔가지고요. 요거 타서 드시면 굉장히 아침 저녁으로 굉장히 기분이 좋을 거고요. 지리산 청정골 자연을 담다 된장, 고추장, 청국장, 청국분말, 매주, 진산면가 010-519-2231. 아유 참, 아우 박사님 큰일 났어요. 아니 법준 무슨 일이세요? 아니 어떻게 김문수 후보에게 박정희 대통령께서 강림하셨어요. 응? 강림이요? 네. 박정희 대통령 영혼이 이 법주에게 와야 되는데 그 김문수 후보에게 박정희 대통령 영혼이 들어가 버렸습니다. 응? 저한테 오셨어야 되는데 물론 네? 저한테도 오셨었지만. 네. 응? 자, 아유, 참. 오늘 김문수 아유. 후보와 박정희 대통령께 뭔가 이야기가 전개될 것 같군요. 아주 두 분의 신비로운 이야기는 잠시 후에 듣도록 하고요. 자, 어제 저희 방송에서 이 윤상현 의원에 대해서 잠깐 사주풀이를 했습니다만은 네. 오늘 깜짝 놀랄 만한 일이 윤상현 의원이 지지를 철회했습니다. 오, 그랬어요? 죄송합니다. 지지 철회가 아니라 출마를 철회했습니다. 네. 이 법주님께서 어제 0.1% 부족하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네. 이 법주님의 예언이 그대로 똑 맞아 떨어져 버렸어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0.2%가 아니고 0.1%가 부족하다고 했죠. 네. 저기는 호랑이 띠는 반드시 산신기도나 삼재 때 삼재기도를 하고 무슨 일을 해도요. 0.1%를 채우셔야 합니다. 채우지 않고 뭐를 하게 되면 이렇게 자기가 중간에 물러선다든지 이런 기운이 있습니다. 사주 자체로는 기가 막힙니다. 이내가 한몫을 하고 했으나 연과 월에서 뭐가 안 맞는 기운이 0.1%가 있습니다. 어제도 얘기했지만 요 돼지 혈자리를 이 기운은 용에 버금가는 귀물이거든요. 보기와 기운이 모두한테 있지만 극북이 있죠. 용의 자리라든지 호랑이의 자리는 그냥 성립되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기도가 들어가야 합니다. 산신기도, 그 다음에 해명 및 삼재기도. 지금은 삼재가 아니라 할지라도. 그래서 조금 아쉽지만 어쨌든 부기, 귀한 사주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예, 틀림이. 네네. 예, 그렇군요. 네. 윤상현 의원이 이 방송을 듣고 조금 네. 기운을 얻기를 바랍니다. 네. 자, 이분 나는 왜 빼노? 이분 빼면은 화내십니다. 버럭하십니다. 네. 예. 홍준표 대구시장이 어제 대통령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네. 이분 사주 어떻습니까? 네. 이 한쪽으로 이렇게 완전히 일방통행의 기운입니다. 이거는 곡직격이라고 해서 굉장히 마음이 순수하고 그렇지만 이런 거 나무에 왕창한 고집이 있듯이 극과 극으로 치닫습니다. 이런 분들이. 그래서 한쪽으로 치우쳐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주 좋아하고 이런 분을 싫어하는 사람은 아주 싫어합니다. 또 이분 자체도 누구를 좋아하면 굉장히 좋아하는 저력이 있고 또 누구를 싫어하면 굉장히 이렇게 확실하게 너 싫어해 이런 사주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이런 분에 대해서는 마니아가 많이 생깁니다. 극과 극이니까 딱 일직선의 평행선. 그래서 마니아가 생기기 때문에 극소수가 열광은 할 수 있어도 이렇게 보편적으로 이렇게 포괄적인 게 조금은 덜합니다. 인격, 사주팔자를 논하는데 인격을 논하는 게 아닙니다. 사주가 그렇다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잘 알으셔가지고 이분도 갑오, 이 말이거든요. 말의 기운은 오술, 산신령을 갖고 옵니다. 이분하고 합이네. 두루두루 좋아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경우도 뭐 어디를 종교가 달라도 반드시 용상의 경쟁을 하려면 산신기도를 하고 들어가셔야 할 것입니다. 예.
법조님 말씀을 조금 요약해드리자면은 윤상현 의원은 0.1%가 부족한데 네. 이 홍준표 후보는 0.1%가 오버한 사주군요. 그렇겠네요. 쉽게 100으로 놓고 보면 101의 사주군요. 네. 예. 네. 자, 오늘 이제 저희 방송의 도입 부분에서 이제 오프닝 때 우리 법조님께서 네. 김문수 후보에게 박정희 대통령이 강림했다라고 네. 지금 말씀을 주셨는데 네. 오늘 김문수 후보와 이철우 후보 경북도지사죠. 이철우 후보가 네. 이 상암동 박정희 대통령 기념관에서 만났습니다. 오, 만났어요. 예. 오. 이철우 경북도지사. 네. 이 박정희 대통령과는 깊은 인연이 있죠. 네. 박정희 대통령 생가에서 출마 선언을 했고, 오, 이분이. 예, 네. 그리고 이제 박정희 대통령 동상을 경북도청 앞에 세웠지요. 예, 그래서 아마 특별히 김문수 후보와 함께 이 박정희 대통령 기념관을 방문하고 함께 그곳에서 만남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가교 역할은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되겠지요. 예, 정말 어찌됐든 김문수 후보에게 박정희 대통령이 강림한 것은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네. 이철우 후보까지 네. 등장을 했으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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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철우 후보 사주 괜찮습니다. 어떻습니까? 아, 이분은 제가 이제 잠시 살펴보니까 55년생 을미. 오! 해묘미에 들어가네요. 이분이 을미, 양띠. 그러니까 해묘미. 영띠는 올해 삼재띠 네. 아닙니까? 예. 올해 삼재띠가 양띠. 이분은 저 하늘을 경배하는, 우러러서 경배하는 기운을 아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 팔자는 자, 여기 요거 갑, 우리나라 갑모, 호랑이죠. 갑인 우리나라. 이 하늘에 순응을 해서 용상을 만드는 거에 대한 기운을 아는 사람입니다. 이분이 출마했다 할지라도 내가 대통령 VIP가 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 합의거든요. 누군가의 용상을 위해서 내가 이 한 몸 바치겠다라는 아주 훌륭한 생각으로 나오지 않았나 싶어요. 이런 사주는 호랑이나 용을 받들어서 만드는 사주예요. 굉장히 아마 이분도 청렴하리라고 보고요. 맑고 청렴하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그런 큰 뜻이 있어서 나왔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요동치는 지금 세상이잖아요. 그러니까 가만히 앉아있기보다는 자기가 누군가가 나왔을 때 조금이라도 힘이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나왔다고 봅니다. 용을 이제 일명 용을 만드는 사주라고 하겠죠. 뭐 지금 현재 보수 진영에서는 이제 김문수 후보가 지지율 1위를 달리고 있으니까 네. 이철우 후보가 이 박정희 대통령을 매개로 이 김문수 후보를 이렇게 단일화의 느낌, 또 이렇게 어떻게 보면 지지해 줄 수도 있다라는 느낌을 이 대중들에게 오늘 비춰준 게 아닌가. 그러니까 지금 우리 법조님의 사주 풀이대로 보면은 거의 뭐 맞아떨어진다. 네, 이렇게 또 그래서 이제 보이네요. 요런 사주는 이렇더라고요. 과거에도 매이지 않고 이런 걸 풀어보면은 과거에도 매이지 않고 오지 않는 미래를 불가에서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오지 않는 미래를 걱정하지도 말며 다만 현재에 집중하라. 요런 사주예요. 그러나 많은 세월을 살다 보니까 과거에 비해서 지금 현재가 너무나 지금 좀 피폐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된 겁니다. 그래서 내가 깨어야 한다. 나도. 나 자신이 깨어야지 주변도 깨이겠다. 그래서 과거에는 힘을 발휘하지 못했는지 몰라도 크게 지금 현재에서는 내가 좀 힘을 발휘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주라고 봅니다. 훌륭한 생각이죠? 네. 네. 자, 우리 김문수 후보 네. 오늘 박정희 대통령 기념관에서 이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극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네. 그 극찬이 이제 조금 전에 우리 법조님이 말씀해 주셨던 강림했다. 강림하지 않고서는 그런 극찬이 나올 수 없다고 하시는데 그 이야기들을
하나씩 이제 박정희 대통령 강림 이야기를 한번 풀어볼까요? 네. 제가 왜 우리 대통령께서 강림하셨다고 하냐면은 이거는 하늘의 별입니다. 군인, 또 이거는 하늘의 태양, 1월, 명나라 때 이렇게 썼죠. 밝을명. 1월이 상해, 서로 만나야지. 서로가 만나야지 용도 되고 용상도 되고 하는 건데 1월이 이렇게 상회를 했습니다. 만났다. 그래서 귀문, 귀신, 이거는 피 흘리는 귀신이 아니고 신령입니다. 이분한테 이 귀신, 산신령, 부처님 모든 분들이 하강을 하시고 강림을 하셔야만이 뭔가 빛을 내는 겁니다. 그래서 표현을 하는 겁니다. 팔자에 이제 요 기운이 군인의 별이기 때문에 우리가 박정희 대통령을 말씀을 드린 거고, 요 기운은 우리의 부처님의 세계에서 여러 보살님들이십니다. 그래서 이분이 종교가 저쪽이고 이쪽을 떠나서 많은 분들이 이분한테 지금 쏠려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중에서도 우리 각하께서 별을 단 각하께서 오셨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을 했던 거고요. 이 김문수 후보님이 하신 얘기를 제가 잠시 이렇게 펼쳐봤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계실 때는 박정희 대통령이 계실 때는 항상 배가 고팠습니다. 여기 우리 묘는 쌀을 갖고 오는 겁니다. 그래서 배가 고팠는데 지금 저는 다이어트를 하고 있습니다. 이랬습니다. 또 박정희 대통령이 계실 때는 이 별 전기불이죠. 전기불은 없었지만 지금은 전기가 너무 많고 이렇게 했습니다. 지금 너무너무 풍요로운 세상입니다. 그 말씀하니까 제가 생각이 잠깐 났는데 네네. 이 박정희 대통령 때 배가 고팠다. 네. 저도 이제 그 시절의 사람이죠. 네. 68년생이니까. 네. 자, 그때 이제 박정희 대통령 서거 당시에 네. 제가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밥때가 됐는데, 네. 예, 아유. 그때 이제 네. 보리밥도 귀했던 시절인데, 네. 이제 어머니를 그때는 어렸으니까 찾아야 이제 밥을 얻어 먹을 수 있으니까 네. 그 어머니를 찾으러 가니까 동네 빨래터의 어머니가 계셨어요. 빨래를 하고 계셨는데, 네. 저희 어머니가 울고 계시더라고. 아유. 울고 계시길래 아유 어머니 이 어린 마음에 어머니 울고 있으면 이 어린 아이의 마음도 그냥 같이 울 나이 때 아닙니까? 네, 그래서 나도 이제 눈물 흘리면서 아유 어머니 왜 우세요? 왜 우세요? 이러니까 저희 어머니가 네. 임금님이 돌아가셨다. 아. 임금님이 돌아가셨다. 그런 말씀을 지금도 생생히 기억합니다. 그래서 저는 어린 마음에 빨리 밥을 얻어 먹어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빨리 우리 어머니 눈물을 거치게 해드려야 내가 밥을 얻어 먹을 수 있으니까. 네. 아유 어머니 제가 네. 임금님 복수는 제가 커서 하겠습니다. 오. 지금도 그 생각이 나요. 네. 고 했던 기억이 나는데 고 배고팠던 시절 보릿고개 시절 예, 고 시절이었는데 그 말씀이 예. 꼭 이루어지기를 저도 열심히 기원하겠습니다. 지금은 방방마다 전기요, 옥외마다 광고요. 지금 전기의 홍수입니다. 홍수. 정말로. 그러면 지금 뭐 광고의 홍수 시대보다도 네. 지금은 전기의 홍수 시대입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제 방 같은 경우는 밤에 불빛이 싫어서 아예 커튼을 아예 밖에서 외부에 빛이 안 들어오게끔 아주 캄캄하게 너무 스트레스 받으니까. 근데 하나 박사님 궁금한데 왜 보도블럭 있죠? 예. 전기하고는 조금 다르지만 예. 왜 그걸 맨날 뜯어다 붙였다 하나요? 새 건데도? 아 그거는 1년에 소위 말하는 지자체가 예산을 받습니다. 네. 그 예산을 집행을 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보도블럭과 공사와 관계된 예산을 받는데 그 예산이 남죠. 보도블럭이 안 부서지니까. 그런데 그 예산을 다 안 쓰면은 다음 예산을 안 주죠. 여기는 안 줘도 상관없으니까 예산이 깎이죠. 그러니까 파헤치는 거예요. 아니 그거 정립시키면 안 돼요? 아니 그게 정치의 논리입니다. 그래요? 예.
그 예산이 깎이면 안 되니까 어거지로 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또 우리 김문수 후보님께서 박정희 대통령께서 계실 때는 물도 없었는데 이 물, 응? 물도 없었는데 그러니 지금은 수도 꼭지를 틀면 콸콸콸 나오고 그죠? 저기 35층 이런 데도 나오고 그게 있을 수 없는 일이 지금 있는 겁니다. 옛날에는 시골마다 마을마다 우물이 있었잖아요. 지금 어느 정도냐면은 네네. 미국 대한민국이 아니군요. 네. 전 세계 1위 국가 미국이 예. 수돗물이 굉장히 약하게 나옵니다. 그 이유가 네. 수도세가 너무 비싸가지고 제한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대한민국 샤워기 틀면은 네. 60층에서도 콸콸 쏟아집니다. 예. 예. 제가 실제로 그 유럽 여행을 하면서 프랑스에서 1박을 했는데 프랑스의 오래된 그 호텔에 들어갔는데 네. 샤워기 물이 안 나와가지고 프랑스에 네. 지금 현재. 네. 네. 물이 그러니까 찔끔찔끔해요. 프랑스가. 그러니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래? 우리나라는 물이 그냥 콸콸 쏟아집니다. 샤워할 때, 야, 대한민국처럼 난 물이 이렇게 시원하게 주는 나라는 못 봤어요. 그러면 우리도 머지않아 그런 물이 쫄쫄 나온다든지 수돗물이 어마어마하게 정말 폭탄 재앙처럼 그런 날이 안 오리라는 법도 없잖아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죠? 예. 하지만 어찌됐든 지금 대한민국은 굉장히 풍요로운 나라다. 예. 이제는 뭐 물이 콸콸 나오다 못해서 물을 사 먹는 시대가 됐잖아. 이제 얼마나 풍요로우면 그냥 그렇죠. 수돗물 먹어도 예. 되는데. 그걸 다 누가 만든 겁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다 설계한 거 아니에요? 아유, 글쎄 말이에요. 우리 저기 국민학교 때, 그 보면은 근데 박사님은 국민학교 때 수돗물 먹었나요? 수돗물 먹었죠. 배고프니까. 초등학교 가면 그 공동 수도 꼭지가 있으니까 그 점심 때 되면은 저 같은 경우는 밥을 그러니까 어머니가 어디 네. 저희 모친은 이제 그 약 장사를 하셨는데 네네. 제 어릴 때 기억에 그 장사를 하고 가시면 이제 밥을 해 줄 사람이 네네. 없으니까 그 점심 때 되면 이제 친구들은 도시락 먹고 있고 저는 이제 수도가 가서 그 수돗물로 배를 채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예. 우리는요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서 왜 이렇게 저기 하냐면 저희는 제가 청주에서 아기 때부터 저희는 수돗물로 사용하고 살았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전부 그때는 정말 서울 사람 못지 않았죠. 응? 제가 67살이거든요. 여기서 저기 근데 저는 이미 67세 전에 저희 집은 수돗물의 그 풍요를 누렸어요. 야, 그러니까 우리 법주님은 저하고는 태생이 다른 거예요. 저는 그 당시 저희들은 이제 수도가 없어가지고 예. 마을의 공동 우물에 제가 물을 길러서 썼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우물을 보려면은 멀리 가서 봐야 되고 예. 그때 이미 커피를 마셨고 제가 태어나기 전부터 아버지가 예.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의 그 기운을 그 혜택을 일찍 본 사람들이죠. 야. 청주에서 예. 그렇기 때문에 너무너무 이제 늘 감사하고 또 이제 그 김문수 그분께서 박정희 대통령 때는 아파도 병원을 못 갔어요. 응? 아파도.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병원을 못 갔는데 옛날에는요 조금만 아프면은 그냥 할머니들이 제가 들었어요. 된장을 바르고 응? 들에서 소고 이렇게 치다가 그죠? 아프면 쑥 바르고 이랬는데 지금은 병원에서 몇천 원이면은 해결이 다 되고 또 그것도 무료로도 병원을 혜택을 받잖아요. 이게 다 박정희 대통령의 은혜 아닙니까? 예, 저도 이제 그 말씀하시니까 생각이 났는데 네. 제가 지금 왼손 등에 네. 큰 흉터가 하나 있는데 아, 예. 그게 낫으로 때린 흉터입니다. 아, 낫으로 네. 경상도를 낫으로 쪼샀다. 네. 근데 어린 나이 때 그때 이제 가난했으니까 이제 먹을 게 없으니까 예. 2개월만 되면 이제 저희 어머니가 우가 물고기 잡아라 그랬다고. 그러니까 물고기를 잡으러 가려면은 대나무가 필요한데 네. 대나무로 이제 낚싯대를 만들었는데 대나무를 구해야 되는데 그때는 또 낫이 귀했다고. 가정집에 낫이 네. 낫도 귀할 때예요. 그럼요. 근데 낫이 그 묵낫이야. 잘 안 드는 낫이라고.
그 안 들은 나서가 대나무를 베려 그러니까 어린 나이 그 대나무가 나갑니까? 안 잘리지. 아이고 저런. 그러니까 그때는 제가 조금 영리해 가지고 네. 그 칼로 이렇게 대나무 자르는 거 보셨죠? 무술 익힌 사람들. 그러니까 예. 이 힘이 약하고 하니까 이 묵나스로는 대나무를 벨 수 없으니까 단칼에 쳐야 된다 해서 대나무를 낫으로 내리쳤는데 대나무가 그대로 잘려나가면서 손등을 그냥 그대로 저런. 찍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뼈에서 낫이 걸려버린 거예요. 아유 저런. 그러니까 이제 손등이 작살났는데 그래가지고 그 피를 잘잘 흘리고 이제 아유 저런. 집에 가서 울면서 엄마 하고 가니까 저희 어머니가 아이고 이놈아 하면서 된장 또 가지고 된장 부어가지고 된장 발라주더라고.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뭐 깊거나 이런 게 아니고 그냥 된장 발라가지고 세월아 내월아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그 고스란히 낫자국에 반달 모양의 흉터가 있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시청자분들도 공감하시죠? 의료보험 시청자분들 이 얘기 듣고 의료보험 누가 만들었습니까? 응? 여러분들 그거 모르시죠? 여러분들 외국 갔다 오신 분들 많이 있잖아요. 예. 미국은 어떻고 예. 일란서는 어떻고 예. 하다못해 일본 어떻고 예. 여러분들 공감하실 겁니다. 여러분 의료보험 우리가 너무너무 혜택을 받고 있는 이 의료보험을 누가 만들었는지 오늘에서라도 좀 알으셔야 합니다. 우리의 박정희 대통령 각하께서 만드신 겁니다. 이 혜택을 받는 거 우리가 아파도 몇천 원이면 혜택을 받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럼요. 응? 미국 한번 가서 미국 사람들 요새 많이 오잖아요. 가서 사는 사람 어떻게 하나요? 집 한 채 조금만 그러니까 아까 그런 식으로 하면 집 한 채 홀라당 날라갑니다. 베트남 갔다 온 사람이요 아파가지고 뭐 했는데 뭐 2, 3천만 원 별거 아닌데 우리는 몇천 원이면 맞는데 그랬답니다. 외국에서들 왜 많이들 우리나라에 옵니까 병원을? 바로 그 혜택 때문입니다. 응? 외국 사람들은 너무너무 우리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서 정말 훌륭하신 분들이라고 알아주면서 왜 우리는 이렇게 이거를 모르고 살아야 합니까? 그때 만약에 내가 또 너무 열통 아닙니다. 예. 그 의료보험 하니까 생각이 나는데 네네. 제가 이제 한의원에서 이제 치료를 받으러 가면은 예. 의료보험 혜택을 받아가지고 지금 9,200원 정도 제가 냅니다. 한 번 네. 가는데. 네. 그런데 어머니들이 오셔가지고 어머니들이 많이 이제 한의원 오시는데 2천 얼마를 결제를 해요. 네. 그래서 제가 아니 나는 9천 얼마를 결제하고 아니 어머니들은 2천 얼마를 네. 계산이 잘못된 거 아니에요? 제가 이제 네. 그 간호사에게 여쭤보니까 네. 그 하시는 말씀이 네. 어머니들 네. 아버님들은 의료보험 혜택 플러스 의료보험 혜택에 또 혜택을 줘가지고 9천 얼마가 3천원, 2천원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 이런 어떤 그 보험 체계를 만든 게 박정희 대통령 아닙니까? 네. 예. 정말이에요. 아프면 이렇게 몇천 원이면 되는 거 우리가 밥 한 끼도 안 되는 거 같고 지금 혜택을 받는 거는 바로 우리 박정희 대통령 각하가 있었기 때문에 계셨기 때문에 이런 거니까 이거를 모르시더라도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서 젊으신 분들은 또 이 방송을 보시니까 의료보험 한 가지만이라도 깨달아서 우리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봐 주시기를 박정희 대통령의 치적을 제가 뭐 포장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사실이니까 하는 말씀입니다. 응? 의료보험과 관계돼서 제가 한 말씀만 네. 더 드리자면은 지금 대한민국의 의료보험이 세계 1등입니다. 네. 의료보험 체계가.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약물 오남용이 심해요. 왜 네. 조금만 아프면 그냥 병원 가시는 거예요. 병원 가면은 어마어마하게 돈이 네. 들어가는데 네. 너무 싸니까 너무 병원을 자주 가시는 거야. 네. 응? 그러니까 이제 약 처방 받아도 이제 약도 이제 얼마 안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 약의 오남용이 너무 조금만 아파도 병원 가는 거예요. 네. 조금만 뭐 해도 가는 거예요. 옛날에는 뭐 그게 어디 있어요. 웬만해 감기 걸려도 그냥 감기 그 소주에 고춧가루 타서 마시고 자거라. 예. 그럼 다 나은 거야. 예. 다음 날. 예. 예. 그런 세상입니다. 예. 그래 이제 의료보험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박사님 여기가 이 터가요. 제가 맨날 금계 포란형이라고 하잖아요. 예. 약이 나오니까 그렇지 이 두 가지가 극비되는 게 있습니다. 한쪽에는 종근당 제약이 있고요. 예. 거의 뭐 재벌 수준이죠. 예. 여기 한쪽에는 옛날에 우리가 조금만 저기에도 발랐던 이명래 고약이 있습니다. 예. 요거를 좀 알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박정희 대통령이 계실 때는
대한민국이 모든 게 치적이 그때와 그 뿌리, 박정희 대통령의 뿌리로 인해서 우리 대한민국이 모든 것이 바뀐 것입니다. 모든 것이 바뀐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에 와서 손 치우고 저기에서 그 대한민국의 모든 것, 자, 병원이면 몇천 원이면 가고 아픈 게 해결이 되고 하는데 박정희 대통령 계실 때 지금 우리가 늘 이렇게 해결하고 이렇게 복을 받는 것이 그때 이미 바뀐 거다. 이거를 모르고 지나는 것 뿐이다. 박정희 대통령이 대한민국을 100년, 아니 1000년을 변화되고 단단하게 만들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분명합니다. 이거는 사실입니다. 예, 1000년까지는 저희 인정하기는 어렵고 100년 정도는 대통령께서 내다보시고 대한민국을 설계했다라고 저는 뭐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왜냐면요, 왜 저는 1000년을 얘기하냐면 우리 세종대왕께서 우리 한글을 뭐 빼서 하든 어쨌든 창시하신 것이 영원토록 갈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존재하는 한. 그랬듯이 김유신에 대해서 지금까지도 우리가 회자하고 있지 않습니까? 1000년이 넘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께서는 세종대왕, 박정희 이 기호는 저는 길이 빛날 거라고 봅니다. 1000년이 저는 더 갈 거라고 봅니다. 김유신이 아니고 이순신이겠죠? 아, 참, 죄송합니다. 우리 법조인께서 강화문을 안 가보시나 보네. 저, 예. 그 강화문에 이순신 동상을 세우신 분이 박정희 대통령이고, 네. 그 강화문에 가면은 충무공 이순신 네, 장군상이라는 그 네. 글씨가 새겨져 있습니다. 그 동상에 네. 보시면은 네. 그 글씨가 박정희 대통령 휘호입니다. 네. 예. 그래서 대한민국이 바뀌어가는데 여러분들이 박정희 대통령이 계실 때는 뭐 군사 독재다, 유신 독재다 이렇게 하면서 그분이 그때 계속 저 운동한 거 아닙니까? 김문수 그분도 계속 군사 독재, 뭐 유신 독재, 그죠? 거기 반대 운동을 해서 그 대학에서는 청학당하기도 했죠. 구속되기도 했고, 구속되기도 했고 고등학교 때 이제 김문수 후보가 고등학교 때부터 유신 반대 운동하다가 무기정학을 받게 됐고, 그래서 대학 때는 이제 예. 구속되기도 했고. 그래서 예. 그분이 김문수 후보님께서 박정희 대통령 계실 때는 군사 독재다, 유신 독재다 계속 자기가 싸웠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전 세계에서 박정희 대통령을 배우러 온다 이 말을 했습니다. 제가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좀 전에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박정희 대통령께서 영남대학교에 가면은 박사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박정희 대통령 새마을 학과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거 모르셨죠? 영남대학교에 박정희 대통령 새마을 학교가 있고 전 세계 학생들이, 그것도 우수한 학생들이 공부하러 유학생들이 많이 옵니다. 그 우수한 학생들이 그 나라에 돌아가서 지도자가 됩니다. 자,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우리 하버드 대학 하면은 법대가 생각나죠? 저 바이올리니스트 나온 줄리어드 대학, 음악하면 줄리어드 대 아닙니까? 예. 그랬듯이 세계적으로 대한민국의 영남대학 하면은 새마을 학과입니다. 그들이 할 게 없어서 나온 게 아닙니다. 각 나라에서 우리가 우수한 학생들을 하버드에 보내는 것처럼 우수한 음악하는 사람을 줄리어드 보내듯이 우수한 자기 나라의 학생들을 우리나라 영남대학교의 새마을 학과를 보냅니다. 그러니까 새마을 운동을 배우기 위해서 보내죠. 그렇죠. 박정희 대통령 새마을 운동을 배우기 위해서 이제 각국에서 오는데, 그렇죠. 이제 그렇죠. 대부분은 이제 개발 국가나 후진 국가에서 오죠. 뭐 선진국에서는 유학 오진 않고. 과거에 예. 우리도 후진국이었습니다. 아, 그러면. 예. 그러다 지금 대한민국이 어떻게 됐습니까? 바로 그렇게 그거를 배우러 오는 겁니다. 지금은 이제 그분들이. 우리나라는 이제 선진국이죠. 그럼요. 선진국이 들어갔죠. 그분들한테 예. 대한민국은 희망차고 박정희는 희망입니다. 그런데 시청자 여러분, 영남대 새마을 학과라는 말보다는 저는 좀 생각을 하기에 박정희 대학교의 새마을 학과 하면은 훨씬 가슴에 이렇게 와닿을 거라고 봅니다. 제가 봤을 때 가슴에 와닿는 것보다는 네. 양복을 입으면은 구두를 신어야죠. 근데 영남대학교의 박정희 학과는 양복을 입었는데 고무신을 신고 있는 격이죠. 그러니까 거기에 관계자분들은 이거를 들으셔서 내일 모레 당장 바꾸지 않아도
영남대학교 그 새마을 학과를 박정희 대통령의 새마을 박정희 대통령 대학 박정희 대통령 그 새마을 학과로 이렇게 바꾸면 어떨런지 한번 생각을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뭐 루 땡이니 엘 땡이니 뭐 땡이니 왜 명품입니까? 시간을 흘러오면서도 다져졌기 때문에 명품입니다. 최고의 명품은 우리 박정희 대통령입니다. 그렇게 해서 바꾸는 방향을 해보시고. 참 박사님, 예. 어제 TK인가 저 뭐지 공항 얘기했죠? 예, 했죠. 제가 그 김문수 후보님 TK 공항을 박정희 공항으로 바꿔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게 아니고요. 근본적으로 저는요, 세계적인, 자, 푸틴도 박정희를 공부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박정희를 공부할 정도가 박정희의 마니아가 푸틴입니다. 그렇죠. 그것처럼 우리가 인천공항을 통해서요, 이제는 개성, 평양, 신의주, 푸틴한테 갈 날이 머지 않았다고 봅니다. 통일이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그리고 동유럽도 가고 중국도 가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근본적으로 인천공항을 그 미국의 케네디 대통령 공항이 있고 레이건 대통령 공항이 있듯이 인천공항을 박정희 공항으로 저는 바꿔야 된다는 생각으로 바뀌었습니다. 예, 프랑스에 가면 이제 드골 대통령의 네. 이름을 딴 드골 공항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것처럼 우리 이거 심각하게 바꿔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TK가 아니라 인천공항을 박정희 공항으로 바꾸고, 그 다음에 저번에 그런 얘기가 잠시 나왔죠. 광화문에 박정희 대통령 동상을 세워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거 반드시 세워야 합니다. 우리 사명입니다. 응? 이제서 깨달았습니다. 저도. 아니 옛날부터 깨달았지만, 이순신 세종대왕이 있지만 1만 년이 넘는 대한민국의 역사에서 세종, 이순신, 박정희는 같이 있어야 합니다. 지금 세종대왕과 이순신은 거기 계시지만 우리의 박정희 대통령 각하의 동상이 없습니다. 동상에 큰 의미를 둔다는 것은 우리 민족의 정기입니다. 1만 년이 넘고 저 광활했던 단군의 기운을 받아온 게 세종, 그 다음에 박정희입니다. 그러니까 인천공항을 박정희 공항으로 바꾸고 광화문에 반드시 박정희 대통령 동상을 세워야 합니다. 여러분 이거를 각별히 생각해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이제 대한민국의 3대 영웅을 이제 세종대왕, 이순신 장군, 박정희 대통령이라고 저희들이 이제 대한민국들이 인식하고 있고, 네. 국민들이 사실상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광화문에 이순신 장군 동상과 세종대왕 동상만 있으니까 마치 치아 하나가 빠진 거죠. 네네. 예, 그런 느낌이죠. 그래서 그 김문수 후보께서 네. 광화문에 박정희 대통령 동상을 세워야 된다고 강력하게 주장하신 것은 참 잘하신 거다. 예. 뭐 그렇게 보십니다. 예. 그래서 이제 2017도 계속되는 얘기지만 어차피 2017년도에 만들어진 박정희 대통령 동상이 제가 들었는데, 박정희 대통령 기념관 앞에 이렇게 세워야 되는데, 아니 자기네들은 다 세우면서 유독 왜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것만 반대를 하십니까? 정말 눈물이 나고 가슴이 찢어집니다. 정말 이게 찢어집니다. 저는 그 말씀하셔서 그런데 우파 정권의 나약함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또 우파 국민, 보수 국민들의 나약함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특히 이제 정치권이 그런 반대 여론에도 이 목포에 가면은 김대중 동상 있습니다. 광주에 가면은 김대중 대통령 기념관이 무려 어마어마합니다. 이 박정희 기념관은 비교가 안 됩니다. 그리고 무안 나주 가면은 김대중 대교 있습니다. 이런데도 보수는 아무 얘기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그 좌파들이 박정희 동상 세운다고 그거 조금 반대 운동했다고 넬런 박정희 대통령 동상을 그 주물 공장에다가 지금 먼지 구더기에다가 뭐 썩고 있다, 방치되고 있다, 이런 게 이 대한민국이라는 게 참 한탄스럽습니다. 그 사람들은 제사도 안 지내나 봐요. 왜 이렇게 편을 가르십니까? 그분들은 편을 가르는 사람들은 조상들의 제사를 지낼 의무조차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방치하고 이런 거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다시 한번 분열되는 거를 막도록 하시고, 우리 조상님, 우리 특히 박정희 대통령의 은혜를 잘 살펴서 우리는 박정희 대통령의 그 유업을 이어받고 분열을 막은 분이 박정희 대통령인데,
마치 이 사람들은 분열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만이라도 뭉쳐야 합니다. 여러분, 부디 뭉쳐서 박정희 대통령의 얼을 새기고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감사함, 지금 현재 의료 혜택을 받고 있는 사람 특히 감사함을 느끼시고, 지금 교육을 받아서 교육의 혜택을 받으신 분 박정희 대통령의 얼을 살피시고, 그 얼을 김문수 후보님께서 박정희의 그 대통령의 그 영혼이 강림을 하셨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이라도 잘 청해서 여러분들도 의무적으로가 아니라 태어난 대한민국의 사람이라면 세종과 박정희, 우리의 이순신 장군에 대한 감사함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힘내십시오. 고맙습니다. 좀 너무 복받치다 보니까 가슴이 복받치네요. 우리 각하를 다시 한번 기억을 해두시고 그분의 얼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법주가 청국장 분말 마니아가 됐는데 한번 뜯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미숫가루 같이 생겼죠, 여러분? 미숫가루처럼 생각을 하셔가지고요, 요거 타서 드시면 굉장히 아침 저녁으로 굉장히 기분이 좋을 거고요. 지리산 청정골 자연을 담다. 된장, 고추장, 청국장, 청국분말, 매주, 진산면가 010-519-2231